네. 오늘은 염건영 교수님하고 이제 두 네. 번째 우리 녹화네 그죠? 네, 그러네요. 그게. 그럼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그 염건영 교수의 세계 연쇄 살인마 2회, 입에 붙으셨네요. 2회 혹은 2화, 2화. 2화. 네. 입에 좀 붙어서 이제 계속 연습했거든. 세계 연쇄 살인마. 네. 이게 발음이 잘 안 될 때는 말을 천천히 하면서 띄워쓰기를 하면은 네. 명확하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유, 예. 그래서 세계 연쇄 살인마 2화 예. 우리 염건영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어떻게 지난주에 녹화하고 이제 우리 그 셋이서 한 거 앞에 티저 영상만 이제 했지만요. 그 염 교수 가서 좀 보시기는 했나? 잘 나오더라고요. 잘. 근데 이 음향 때문에 네. 지금 음향 때문에 그 우리 그 PD님이 아주 죽을 맛이야, 죽을 맛. 그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에이. 음향이 안 좋다는데 처음에 하다 보면 내가 이제 나는 그 얘기 했거든요. 아마추어잖아요. 아마추어인데 우리끼리 같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공부해가면서 찾아가면서 그래. 또 가서 배워오면서 네. 지금 이 기기를 만지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이 PD님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그래 이해하시더라고 다. 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네. 일부러 아마추어들만 좀 구성했어요. 네. 이제 정말 그쪽 전문 영역에 있다고 해가지고 전문 영역에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전문 영역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건방져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싫어. 무서워요.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그림 그리는데 제작진도 하나도 물 안 들은 아마추어들로 한번 만들어 보자. 새로운 역사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다분히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충분히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보면 감사의 말씀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 진짜 거의 황송할 네, 지경이었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뭐 홍 박사나 염 박사나 저나 정말 너무 그 댓글 보면서 감동들 많이 하고 홍 박사도 몇 번 전화 왔었어요 나한테. 이게 뭐 댓글을 교수님 눈물이 나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전화도 오고 열심히 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셨어요. 저도 순간 당황했어요. 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내 주변에 정말 있었구나. 그럼. 요 앞에 오늘 아침에는 막 스튜디오로 오는데 이유리 배우님이 저걸 들고 나랑 엘리베이터를 이유리 예. 택배하시는 분이 딱 보니까 우리 사무실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유리 배우님이 부득부득 저거를 또 보내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정도는 약간 게시하기로 했어요. 아유, 그럼요. 이름이 너무 예뻐. 거기다가 우리 가수하는 나는 이제 이정 가수 이정 네, 이렇게 네. 부르는데 그 아우님이 요즘에 뭐 트로트 요즘에 프로그램. 이름 금방 까먹었네. 뭐라고 부르는데 요즘에 트로트 나와서 천녹담. 천녹담이라는 이름으로 나 생소해서 깜짝 놀랐어요. 나오시더라고요. 천녹담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 이정아우가 또 축하 보내주고 박중훈 아우 뭐 연예인들도 상당히 또 변요한 씨는 지금 촬영 중이라 이 축하 네. 영상을 못 보냈다고 네. 미안하다고 또 보내고. 하여튼 뭐 연예인분들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니까 또 고맙고. 나오시라고 그래요,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네. 최고로 감사하고 눈물나게 감동적인 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구독자님들 몇 분이 되셨건 그분들 격려 때문에 배신할 수도 없고 욕심 부릴 수도 없고 못된 생각 가질 수도 없고 네, 네. 그냥 꾸준하게 진실된 방송으로 우리 이렇게 가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죠. 네. 오늘 염 교수님 초창기라 사설이 좀 길었어요. 아유, 길어요. 네. 저희 뭐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염 교수님이 찾아가지고 온 거는 세계 연쇄 살인마 중에서 이건 딱 들어보니까 러시아 쪽 같은데요. 네. 알렉산드로 유리에비치 네. 피추스킨. 네. 여기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저도 그래. 알렉산드로 유리에비치 네.
유리에 비쳤다? 유리에 빛이? 네. 피추슈킨. 네. 체스판 킬러? 들어보셨을 텐데. 혹은 비차공원의 미치광이. 예. 비차공원 쪽에서 이 활동 무대가 거긴갑다. 예. 한번 가보시죠 뭐. 네. 이거 염 교수님 기다리는 분 많아요 우리 구독자. 아니. 그 알렉산드르 유리에비치 피추슈킨이라고요. 네. 교수님 아실 거예요. 이거 저기 10대 연쇄살인마예요, 전 세계. 아니 이거 듣기는 했어요 그냥 예. 얼핏. 그러나 뭐 내가 절대 자세히 모르니까. 예, 체스킬러라고 유명해요. 체스 킬러. 얘 얘기하는 거예요. 아 체스판 킬러. 예, 얘를 기반으로 영화도 많이 나왔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체스 연쇄살인. 예, 그거 있잖아요. 예. 얘가 모티브예요. 아, 예. 그래서 그 체스볼드 킬러라고 그래갖고 체스판 살인 연쇄살인마 또는 비차공원이라고 수목공원이에요,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가든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잔디 깔려 이런 게 아니고 아 산책한 수목공원이야. 뒷산 공원식으로. 그냥 이렇게 숲이에요. 그냥 숲 예, 되게 숲길 커요. 이렇게 예, 걷게. 예. 거기다가 이제 시신을 그냥 수십 그루 갖다 때려 박은 놈. 세상에 사람들이 그 산책하는 데다가 예. 아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련에서 태어나서 저 에어컨. 러시아까지 이렇게 그 지냈기 때문에 사고는 이제 소련 때부터 이제 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벌은 이제 러시아 때 받은 거죠. 그래서 그 결국은 예, 소련 러시아 연결해서 놨어요. 국가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네. 나이는 저랑 비슷해요. 그래서 74년생인데 그러네. 예. 나이 안 맞네 이 사람. 그렇죠. 50대 초반이죠. 한국 나이로. 예, 지금 이제 교도소 와 있는데 아 정말 수감 중이구나. 네, 정말 셉니다. 설명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 본명은 알렉산드르 유리에비치 피추슈킨이고요. 소련에서 그러니까 소련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 소련과 소련으로 러시아 지금 연방에서. 할게요. 소비에트 연방. 예. 그래서 소련의 연쇄살인마가 100명이 넘어가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 중에 10대 안에 확실히 들어오고 거의 탑 3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 숫자가 공식적으로 지금 40명이 넘어가요. 49명으로 돼 예, 있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인정한 것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수님 그 연쇄살인이나 그 학생들한테 그 경찰학교 강의하실 때 이 얘기 하시잖아요. 하나는 공인 숫자가 있고 그렇죠. 또는 비공인 비공식, 숫자가 있고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공인 숫자가 40명이 넘어가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 예. 특히 이제 공원에서 이제 피해자를 주로 노렸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름 나와 있잖아요. 비차공원이라 나와 있잖아요. 비차공원. 예, 그러니까 비차공원에서 공원에 와 있는 그 노숙인이나 또는 여기가 이제 그 옛날 그 어르신들 우리 지금 박보장이나 이렇게 두시는 오목 두시는 분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예. 러시아도 그렇대요. 요분들만 노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체스를 얘랑 두다가 피해자가 돼갖고 돌아가신 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얘랑 체스하는 것 자체가 이제 죽는 길로 가는 거지. 그러네. 예. 죽음의 패스. 예, 그러니까 얘가 체스판이네. 트랩으로 쓴 게 체스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함정으로. 그래서- 유인해가지고. 예, 체스하자고 한 다음에 체스판이네. 예, 이 사람이 뭐 찾는 사람도 없고 만만하다 싶으면 이제 살인 대상자로 선택하는 거죠. 죽음의 체스판이네. 예, 맞습니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대부분이 이제 공원에서 다시 말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노숙인이나 노인이었고요. 노숙인나 예, 노인. 근데 범행 도구는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뭐? 살인 빼고는 보드카병 두꺼운 거 있잖아요. 아우 그병 아주 두꺼운 보드카병. 거예요. 예, 두꺼운 거예요. 그걸로 내리치거나 아니면 이제 손해머 있죠. 손에 들고 다니는 해머 있잖아요. 망치 두꺼운 거. 이걸로 그냥 머리를 찍어서 죽여요. 둔기 살인이네. 예. 그리고 공격은 딴 데는 안 했고요. 뭐 목 졸른 거 다 이런 거 없고 다 머리. 머리만 때려갖고 죽입니다. 죽어요? 그거 제대로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공원 이름이 비체부스키 사람 이름 같은 공원인데 기념 공원이에요. 근데 이홀은 제가 비차공원으로 통일하겠고요. 예, 여기서 이제 살인이 대부분이 발생했고요. 특히 이제 숲으로 우거져 있는 산책로가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실개천은 아니에요. 좀 큰 이제 하천인데 거기다 시신을 갖다 다 버렸어요. 공원 내에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흐르는. 개울이 있는데 개울이 좀 커요. 크고. 그러면 준강 수준. 그러니까 유속이 엄청 빠르고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흐르는 개천이에요. 그러면 거의 강이죠. 유속이 엄청 빠르대요. 그러니까 개천인데 사진을 봤는데 제가 해상도가 떨어져서 못 집어넣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개천이에요. 개천인데 물이 엄청 빨리 흘러요. 물도 수량도 많고. 수량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다 유기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개천은 개천인데 물이 많고 유속이 빠른 이제 계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시신을 집어넣으면 유속이 빠르니까 시신이 그냥 쓸려서 내려가는 거라. 강으로.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시신을 다 처리를 해가지고 거의 못 찾았어요. 피해자들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언론에서는 이 비차공원에서 아까 계속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니 그냥 비차공원 매니악 그래갖고 비차공원 위치광해 이런 식으로도 이름이 불렸고요. 특히 이제 얘가 이제 주목할 만한 건 뒤에 말씀드릴 건데 요즘 체스가 64개로 64개로 칸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64개 그러니까 체스판을 살인의 체스판 하나 구한 다음에 그 여기다 이제 하나씩 대 채우는 거지. 아, 체스판을 채우는 거야. 네. 그러면 64명이 목표였어요. 목표치네. 예. 온보현이가 자기 나이가 38살이라 38명 죽인다고 똑같아요. 목표치 채웠잖아, 만들었잖아요. 예, 예. 계획 세웠는데 네. 이거는 체스판에 64개 칸 네. 숫자에 맞춰서 64인을 죽이겠다. 네. 참 희한한 놈들 많아. 그래서 체스보드 킬러라고 불리는 게 이런 거고요. 다만 여기서 교수님 정확하게 저희가 좀 조사를 열심히 하잖아요. 응. 체스판에다가 일부 기록을 보면 나무위키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체스판에다가 이름을 날짜하고 이름을 하나씩 다 적어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기념으로 동전 하나 올려놓고 체스말을 올려놨다 이렇게 돼 있는 기록이 되게 많아요.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안 맞아요? 네, 이렇게 한 적 없어요. 이건 근데 왜 그렇게 해놨을까? 그러니까 언론이나 일부 이제 이제 블로그 그때는 유튜브가 아니고 블로그 있을 때니까 일부 블로거들이 얘를 좀 나쁘게 하려고 자기 이제 끌어들이려고 선정적으로 표현. 체스판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는 지가 그려요. 그림을 크게 그려가지고 체스판 같이 64칸을 실제 만들었고요. 거기다 일일이 다 기재를 해놔요. 체스판이 아니라 종이에다가 종이 도면에다가. 근데 이게 나중에 경찰에 이제 압수할 때 걸린 거라. 아, 그럼 딱이 그확 떨어지는 증거네. 그래서 이제 40몇 명이 나온 거예요. 이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2007년도부터 이게 러시안 보니까 저기 중교도는 다 시베리아에 가 있더만요. 거기 가면 아마 돼진다고 그러잖아요. 교도소가 10몇 개가 있는데 다 그쪽에 몰아놨대요. 거기 우리 얘기만 하면 시베리아에 있는 감옥에 수감됐다 그러면 예. 엄청나게 고통받는 걸로 인식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북극 흰 올빼미 교도소라고 있어요. 이름도 이뻐요. 이름이 흰 올빼미 교도소예요? 흰 올빼미 교도소예요. 야, 밤에 흰 올빼미가 탁 지켜보고 있으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폴라 아울이라고 하는데 여기 교도소에 지금 투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출생 및 성장 과정 말씀드릴게요. 74년도 4월 9일 날 태어났고요. 예. 소련의 수도인 어디까요? 모스크바죠. 지금도 모스크바고요. 그렇죠. 예, 모스크바주의 무티시 시에서 저 약간 옆에 있는 인접한 도시인데 여기서 태어났고요. 아버지 피추슈킨이 그 보드카에 쩔어 살았대요. 아이고. 그래 쩔어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비몽사몽인데다가 부인을 자꾸 때린 거예요, 엄마를. 아이, 종합 세트네. 예, 엄마 가정 폭력의 전형적인 형태. 예, 나탈리아가 이제 엄마 이름인데요. 나탈리아 계속 때린 거라. 그래갖고 신혼인데 도저히 안 돼가서 갖고 맨날 싸웠대요. 싸우다가 이제 너 나가 이래보는 거야, 이제 엄마가. 남편을 내쫓아버린 거야? 예, 그리고 나가 그랬더니 이제 얘가 이제 생후 10개월 차예요. 예, 그러니까 피추슈킨이 10달 돌도 안 된 상황에서 아버지 가출을 해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모계 사회잖아요. 네, 모계 사회라 엄마가 절대적이거든요. 가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쫓겨난 건 맞아요. 쫓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나가는데 그 뒤로는 연락도 안 됐고 죽은 사람인지 파악도 안 되고요. 현재까지도. 네, 그래서 피추슈킨이 나중에 이제 친구들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얘기한 게 난 아버지 없이 자랐다. 그렇지 뭐 결국. 내가 뭐 태어났는데 좀 이제 뭐 좀 이해하려고 하니까 아버지는 없더라. 10달일 때 뭘 알아. 예. 애는 예쁘잖아요, 애기 때 사실. 그러네. 예. 그리고 자랐는데, 그러니까 이 뒤로 이제 엄마가 이제 뭐 남자친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 외동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사는데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도 약간 좀 약간 어렸던 것 같아요. 의붓 여동생이 있어요. 어머니한테 의붓 여동생.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재혼을 하신 거지. 그리고 재혼해갖고 낳은 여동생이 하나 있는 거라. 그래서 피추슈킨하고 엄마하고 그다음에 여동생. 이모죠. 의붓 이모하고 의붓 이모의 이모부죠. 남편 그다음 그 아들이 하나 있대. 그래서 5인 가정으로 같이 살아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엄마가 얘가 이제 남편이 없다 보니까 지금 짜증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자라면서 되게 착했대요. 이거는 진술에 나와요. 주변에 피추슈킨에 대해서 애는 착하고 인사성 바르고 얼굴도 귀엽게 생겼잖아. 싹싹한 아이였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좀 짜증이 나다 보니까 피추슈킨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실수를 한다던가 뭐 물을 흘린다던가 그러면
막 두드려 패고 혼내고 막 했나 봐요. 엄마도 이제 예, 그래서 폭력적이었구나. 학대 정황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대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주변에서 애기들을 보면 피추시키 말을 안 듣으면 욕도 하고 막 혼내고 막 그랬다. 이런 엄마가? 예, 이게 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얘가 이제 사고가 터져요. 사고가 터지는 게 뭐냐면 이게 유치원 다닐 때쯤 이 나이로 추정이 되는데 이건 기록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4세에서 7세 사이로 보는데 놀이터에서 이제 그 그네 있잖아요. 그네를 타다가 얘가 추락을 한 거라 아기가 추락을 했는데 이 그네가요. 그든 보통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천이나 이런 거 저희 때는 뭐 고무 타이어 이런 거에 해놨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얘 나무로 해놓나 봐 그네를 나무. 통나무로. 애가 뚝 떨어졌는데 아이쿠야 했는데 이렇게 넘어갔던 그네가 딱 와갖고 얘 이마에 정통으로 맞은 거라. 아 롤링에서 때려버렸구나. 네, 갔다가 떨어지는 오니까 거는, 얘는 딱 떨어졌는데 모의자다가 딱 그 맞은 뒤로 거예요. 나가 떨어진 거네. 근데 이러고 얘가 한 3일 동안 멍했대요. 아이고 머리 다쳤구나 얘.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경찰에 검거된 이후에 피추시킨 관련해서 조사한 그 정신과 의사하고요 범죄심리학자들이 원인으로 분석한 게 뭐냐면 이때 근해 사고를 원인으로 봐요. 이마 쪽 맞으면 전두부 쪽 다쳤겠는데. 전통으로 맞았대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과학적 자료가 나오는데 아기일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8세 이하의 아이들일 때는요. 이게 그 두개골이 좀 자란대요. 말랑말랑하더라고. 근데 저 같은 이제 성인에 비해서 강도나 두께가 8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렇죠. 유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통나무로 딱 맞으면 그 충격이 여기가 뼈가 흡수를 못하고 뇌로 갔을 거라 이거야. 그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두엽의 피질이 심각하게 손상된 걸로 나중에 CT하고 MRI 찍어서 나왔나 봐요. 그게 감정 조절하는 건데. 네. 공감대 능력. 그러니까 이때부터 얘가 맛이 간 거야. 이상하게 된 거야. 약간 얘는 원인이 있긴 있구나. 예. 그래서 전두엽은 교수님 아시겠지만 운동 조절 기능하고요. 그럼요. 논리적 사고 기능이 있고요. 그거예요, 그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있잖아요. 뭐가 사고 터졌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다음에 감정 조절 능력.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핵심이죠.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가 언어하고 여섯 번째 기억이잖아요. 이걸 전체를 관장하는데 아이고야. 얘가 이거 한 대 이마에 딱 맞고 나서 그렇겠다. 피질이 엄청 손상을 입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히 얘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말을 더듬어요. 언어에 문제가 왔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S하고 SH를 구분 못했다는 게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발음할 때 좀 러시아로 발음이 좀 틀리고 이런 게 있는데 얘가 잘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언어 장애가 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화가 나거나 막 울컥하잖아요. 그럼 그 감정을 바로 쏟아내는 거라. 그러니까 감정 조절이 네.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갑자기 이제 힘든 일이 나면 갑자기 울어버리고, 갑자기 화가 나면 있잖아요. 막 벽 때리고 이런 식으로 애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애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했는데 입학했더니 애가 와가지고 갑자기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막 울었다 웃었다 이러지 거기다 말은 또 잘 못하지. 학교 가서 왕따 됐겠는데. 네, 왕따 됐어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이제 러시아어로 뭐 멍청이 바보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하면서 애가 이제 왕따를 당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담임교사 입장에서는 애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애가 하는 행동은 그냥 일반적으로 멀쩡한데 공부할 때 안 되고 이 학습 능력 안 되고 감정 조절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특수학교 보내야지. 예, 맞아요. 교수님. 그래서 엄마를 불러요. 엄마를 다시 담임이 불러가지고 엄마한테 그래요. 어머니 정말 미안한데 아기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탈리아 엄마를 불러가지고 애를 특수학교로 좀 보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소련식이니까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학교가 좀 많았대요. 러시아에도. 그래가지고 기숙 특수학교로 애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 보냈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판단해갖고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받는 과정에서 이제 진전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학교를 다니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유일한 손자인데 손자가 이제 기숙 그 특수학교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 됐잖아요. 이때부터 방치하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관심을 보여. 학교를 찾아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기숙이니까 안 나오니까. 그래서 가서 면담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할아버지 왔다가 이제 만나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어린아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나이 때의 아이를 데리고 뭐 할 말이 없잖아. 놀아줄 게 없잖아. 놀아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앉아서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야 할아버지가 체스를 좋아하는데 아 무슨 말인지 알겠네. 체스 네. 시작이네 그게. 네, 그래서 할아버지랑 체스 좀 줄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할아버지하고 뭐 공감대도 없고 아빠도 없잖아 중간에. 그러니까 그럼 할까요? 그래갖고 이제 할아버지 체스를 배웠는데 와 이게 이 할아버지도 그 동네에서 있잖아요. 체스 좀 준다고 좀 이름이나 있는 양반인데 얘가 뭐 한두 달 배우더니 날 이겨. 오. 우리 바둑두지만 그 쉽지 않은 일이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와 이런 거예요. 예. 재능을 발견했네 재능을. 쉽게 얘기해서. 심지어는 특수학교 내에서도 얘는 이거 보통이 아니다. 체스 천재다 이런 얘기 할 때 선생님들 다른 능력은 없는데 얘가 보니까 공간 능력하고 수리력은 있는 것 같다. 왜 이게 수리를 잘해야지 체스를 줄 거 아니에요. 시뮬레이션 돌려야 되니까. 이때 이제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할아버님 사진 힘들게 여기 찾아놓은 게 진짜 친할아버지 사진이에요. 근데 외할아버지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이제 이렇게 체스를 두니까 피추시킨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하는 게 있는 거라. 그렇지. 취미 붙일 곳. 네네. 그래갖고 할아버지가 거의 진짜 매일같이 와가지고 근처에 있는 병원 특수학교니까 계속 체스를 뒀대요. 그러니까 애가 첫째 공격성 없어져. 그렇지 거기에 집중하니까. 그때 자존감이 이게 상승하니까 말 안 하던 애가 말 자주 해. 업되지. 네. 그리고 공격적인 모습도 없어지고. 치료되네 치료. 예. 그래서 얘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특수학교에서 내보내지거든요. 치료가 됐다고. 그 치료가 된 거에는 결정적으로 이 할아버지 있잖아요. 이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역할이 엄청 컸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제 멘토죠. 그러네. 예. 그래서 사실 피추시킨이 할아버지가 좀 더 오래 사셨고 얘가 예를 들어 체스 대회 같은 데 나가서 이게 체스 대회가 러시아는 되게 크대요. 거기서 이걸로 이제 직업으로 했으면 별일이 없었지 않겠냐 이런 또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잘못돼갖고 체스판의 킬러가 돼버렸네. 예, 근데 이제 얘가 체스를 가지고 그다음에 재능을 못 핀 거지. 아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제 고등학교 입학할 나이 때 돼가지고 치료가 다 됐으니까 왜 체스를 하니까 얘가 너무 정상적으로 돼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일반 기술고등학교 공립기술고등학교 들어갑니다. 여기는 치료됐다고 보고. 예, 여기는 주로 이제 화재 소방 이런 쪽 있잖아요. 요 관련된 전문 학교인데 여기 또 들어가요. 그래서 기술학교에서 열심히 다녔고요. 근데 여기 들어가자마자 또 따돌림 또 당해요. 역시 또 일반적이라 그렇고. 예, 갔더니 또 말도 더듬지 학습 능력 떨어지지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제 따돌림 또 당합니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유일한 낙이 할아버지하고 체스 주는 건. 오자마자 이제 체스 두는 거였는데 안타깝게도 1990년에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아이고. 심장마비로. 뭐 엄청나게 상실. 예. 근데 이때 좀 카바가 잘 됐어야 됐는데 엄마가 카바를 잘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할아버지가 없고 체스 둘 사람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또 할아버지가 엄청 칭찬을 했대. 아이고 잘하네. 너밖에 없네. 최고다 이랬는데 얘가 이러니까 이제 아버지 버릇하고 똑같이 나가기 시작한 거라. 보드카? 예. 이때부터 싸구려 보드카를 이제 입에다 달고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야. 그러다가 이제 얘가 이제 도저히 체스를 하고 싶은데 집에선 둘 사람이 없잖아요. 나머지 네 가족은 체스 안 두니까. 그래서 비차공원으로 나가기 시작을 그래서 합니다. 공원으로 다니기 시작했구만. 예. 그래서 나갔는데 공원에서는 거의 탑이었대요. 거기 체스 꽤나 두신다는 어르신들 거기 그 고인물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은데 얘만 왔다 보면 깨갱이지. 너무 잘하니까. 지는 그냥 거기 가는 게 최고의 낙이었겠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공원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부모의 보호를 안 받는 아이들 있잖아요. 저 어릴 적에도 어머니 아버지 일하러 나가시면 저도 놀이터 가서 애들하고 막 놀고 뛰어다니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놀던 아이들이 이제 접근하기 시작을 하니까 얘네한테 사탕 준다 뭐 준다 이렇게 꼬셔가지고 추행은 아니에요. 예, 이게 성적 추행은 아니고 애들을 막 간지럼을 피거나 꼬집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괴롭히는 거지. 네, 공격하는 행위로 이때 비디오 카메라가 하나 있었나 봐. 이걸 찍은 거라. 찍어가지고 이걸 이제 집에 가서 틀어보면서 얘 나름대로 이거를 희열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아 시작인데 이게. 네, 네. 또 하나는 이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가 돼갖고요. 이제 뭐 이제 사회 관련된 자료들 있잖아요. 이때는 뭐 인터넷 같은 것도 되기 시작하고 PC 통신 되고 하니까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얘가 희한하게도 이상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관련된 거에 컨텐츠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도서관이나 뭐 신문기사 같은 거 뒤져갖고 보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전에 했던 안드레이 치카틸로 아시죠? 치카틸로를 거기서 접하는구나. 예. 스승님을 찾았네. 그래서 치카틸로의 범행 관련된 기사들이 보였는데
피추 시킨 입장에 꽂힌 거라. 그래갖고 이제 이걸 막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는데 보다가 그냥 보는 걸로 끝나면 상관없는데 보면서 뭘 느끼냐? 야, 이 아저씨 멋있네. 이 아저씨 옛날에 멋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얘랑 나랑 똑같네. 말 더듬이에다가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부모님도 뭐 있는 둥 없는 둥하고 나랑 똑같네 이렇게 된 거예요. 참. 그래서 처음에는 성장 과정을 보면서 나랑 유사하다 이걸로 이제 동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이게 동일시예요 이게. 네. 싱크로나이징이라고 이제. 이게 동일시 현상이 빠지면 골치 아프동. 그래서 보면서 이제 범죄 수법이나 이런 내용도 쫙 보면서 얘가 뭘 생각을 했냐. 야, 이거 내가 나아갈 방향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큰일 난 거야 이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체포돼 갖고 법정에서 너 도대체 왜 이랬냐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하면 뭐냐. 치카틸로 아저씨가 나한테는 우상했어 얘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요걸 찾으면서 내가 이 세상에 유명해지려면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걸 아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살이 되니까 이 당시에는 러시아가 이제 의무복무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병무청 가서 신검을 받았대요. 받았는데 얘가 지금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는 진단이 나가지고 특수학교도 댕겼고. 네, 병역 면제 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 사례로 갈게요. 1992년 2월 27일입니다. 만 18세 이제 한국 나이 20살 됐을 때네요. 이때 비차고원에서 그 자기 기술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친구인 미하일 오디추크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피추슈킨이 학교 다닐 때 왕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일한 벗이 하나 있었는데 얘예요. 친구가 4명 있었대요. 아주 친한 친구가 4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미하일 오디추크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를 이제 비차고원으로 부른 거라. 불러가지고 밧줄로 나일론 끈으로 확인이 돼요. 나일론 끈으로 목을 좀 살해를 해버려요. 2월 27일 날. 제일 친한 앤데. 그거 왜 죽였냐? 이게 엽기예요. 뭐냐면 이제 오디추크 불러갖고 이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세상에 좀 유명해지려는데 너 참여할래 그러니까 오디추크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피추시킨이 뭐라냐? 내가 그 존경하는 연쇄살인범 아저씨가 있어. 근데 그 아저씨하고 똑같이 내가 64명의 체스판에 있는 칸을 채우려고 그래. 너 나랑 같이 그 살인하는데 동참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오디추크는요 농담하는 줄 알았대요. 당연히 농담으로 알았겠지. 근데- 말이 돼? 근데 이제 오디추크는 피추시킨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얘는 착한 애다 생각하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너 따라해줄게 하고 농담으로 이제 동조를 해준 거라. 그리고서 당일날인 이제 92년 2월 27일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날 누구 죽이려고. 나오라고 해서 공원을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야 오디추크야 내가 저번에 얘기한 거 있잖아. 우리 살인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보니까 진지하게 진짜였구나. 너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게 이렇게 되니까 나 노끈도 나일론끈까지 가져왔어 이러는 거예요. 놀랬겠네 오디슈크가. 그러니까 오디추크 입장에서는 야 이 새끼야 내가 너 지금 장난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피추시킨이 격분을 한 거라. 너 지금 새끼야 나가지고 데려놓은 거야? 내가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오디추크 입장에서는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좀 사람 장난인 줄 죽이는 거 알았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랬더니 바로 이제 돌로 머리를 찍어갖고 기절시킨 다음에 나일론끈 있잖아요. 누구 죽으려고 가져온 거 있잖아요. 그걸로 오디슈크를 제일 먼저 죽인 예. 거네. 그럼 64명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시작된 거네. 절친이 죽은 거예요. 야, 이 새끼. 그러고 개천이 유기하고. 예, 그 유일한 친구였대요. 이 죽이고 났더니 이제 자기 입장에서 얘도 당황하잖아. 첫 번째 살인이니까. 한국에 19살 때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바로 옆에 개천 있잖아요. 개천인데 다시 말씀해 개천은 폭은 되게 좁고 외관상 실개천인데 물이 엄청 빨라요. 유속이. 그리고 해필 전날 전전날 큰 비가 왔대요. 그러면 엄청 내려가지. 유속이 빠르겠죠. 숲을 흐르는 그 시내는 많은 엄청나게 물이에요. 빨라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거기다가 이제 애를 밀어 넣는데 막 떠내려가는 거 봤겠네. 오디추크 시신을 넣자마자 그냥 쓸려가는 거라. 그 밑으로 바로 이제 강으로 내려가니까 그리고 중간에 계속 따라가 봤대요. 안 걸려. 순식간에 지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유속이 빨라갖고 그 시신을 쫓아가다 놓쳤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쫙 빠져나가는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 경찰에서요. 그 실개천 가서요. 똑같은 상황에서 유속이 얼마나 빠른지를 테스트했답니다. 그거 해요. 이게 하나 봐요. 초당 5m예요. 아우 그러면 뭐 순식간에 떠내려가지 뭐. 예. 유속에다 유압도 엄청 셌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이제 집으로 가요.
근데 이제 오디 축구 가족 입장에서는 교수님 생각해봐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애가 갑자기 없어졌잖아. 없어지니까는 그 다음 날도 안 들어 이래가지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신고해가지고 모스크바 경찰 당국이 조사를 들어갔는데. 그러면 얘 나올 거 아니야 당연히. 네, 그땐 CCTV는 없을 때니까 탐문을 했대요. 그렇지. 탐문을 하다 보니까 뭐라냐? 그 피추슈킨하고 만나서 피차공원 쪽으로 간 것 같은데요. 이런 진술이 나온 거라. 그러면 용의자지. 그래갖고 이제 92년 2월 30일이네요. 예, 그래서 얘가 이제 살해된 게 27일이니까 3일 후에요. 그래갖고 이제 체포가 돼요. 어머니 집에 있다 체포가 됐는데 경찰서에 압송이 돼가지고 물어봐요. 너 오디 축구랑 마지막으로 네가 있었는데 너 이거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물어본 거라.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 아, 만난 건 맞아요. 내가 안 만났다고 말 못해요. 만난 건 맞아요. 맞는데 제가 그때 지가 뭐 이렇게 죽고 싶다, 삶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해갖고 좀 말리다가 헤어졌어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라. 자살로 유인하는 거. 예, 머리 되게 좋아요. 그래갖고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그래 죽었다 치자. 근데 네가 얘기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데 했는데 이게 뭐 증거가 없는 거예요. 직접 증거는 없잖아. 네, 직접 증거 없어요. 그래갖고 당시 경찰 입장에서는 피추슈킨이 죽인 걸로 추정을 됐지만 증거가 이제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미제 실종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이제 피추슈킨이 놀란 게 뭐냐면 그때 형사가 그랬대요. 너 이게 만약에 살인을 네가 했다 저지른 게 우리한테 파악이 되면 넌 사형이야 이 새끼야 이러고 얘기한 거예요. 그 집에 사형이 있었나? 네, 그때 사형 집행할 때요. 러시아에? 네. 그때는 소비에트 연방이니까. 그때 이제 이때 러시아로 넘어갔죠. 소련이 해체된 이후였지만 그럼 사형이 있으니까 너 네. 그 얘기하면 사형될 뻔했네. 이 당시엔 사형이 존재한 시기예요. 놀랬구나.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제 피추슈킨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내가 걸렸으면 초장에 내가 사형당할 뻔했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96년도에 교수님 그 사형제 폐지 있잖아요. 이게 96년에 선언했어요. 러시아에. 네. 근데 얘가 저질렀다니 92년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야 큰일 났다 싶어갖고 조심하자 그래갖고 이때부터 이제 조용히 있어요. 살인 안 저질러요.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조심을 하는구만. 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너 첫 번째 네 친구를 죽였을 때 무슨 느낌이냐 그랬더니 첫사랑하고 첫 키스한 그런 느낌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유족들이 펄펄 뛰고 난리 났어요. 살인마니까. 예. 그래갖고 그 이제 유족들이 야 인마 너 그래도 그 바보 같다고 그래갖고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왕따 시킬 때 놀아준 친구인데 그렇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얘가 희죽 웃으면서 그랬더니 그게 운명인 걸 어떡하냐고. 아유 사이코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연쇄살인이 교수님 이제 1기 2기로 나뉘어요. 나뉘는데 1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2001년 5월부터요. 2005년 9월까지입니다. 약 5년이네. 네. 이게 이제 개천 유기 살해 기간이라고 해서 아까 그 말씀드린 개천에서 집어던지는 거? 네, 그걸로만 계속 사체유기라는 이게 기간을 1기야? 이게 1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연쇄살인이 시작했는데 아까 비차공원에 그 유속이 빠른 개천 있잖아요. 여기에 시체를 버리거나 살아있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물이 깊대요. 거기다 집어넣고서 익사시켜갖고 이렇게 약간 중간에 회오리가 있는데 거긴 빨려 들어가면 죽는데요. 거기다 집어넣어갖고 익사시키는 기간이라고 해서 개천 사체 유기 기간이라고 러시아에 있는 연쇄살인 분석가들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공원 개천 네. 사체 유기 기간. 예, 그래서 일기. 그렇죠. 1기의 첫 번째 피해자, 그러니까 두 번째 살인이죠. 2002년 5월 17일인데 비차원 근처에서 거주하는 52세 남성인 예부게니 프로닌이라는 남성을 살해를 해요. 역시 피해자하고 체스를 두고 친해졌고요. 그러다가 피추슈킨이 뭐라냐? 아저씨 이 공원 외곽에요.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있는데 걔가 삶을 다해서 거기다 묻어놨어요. 근데 오늘 이게 기일인데 강아지 기일? 저랑 보드카 한 병 저랑 친하시니까 거기 가서 그 강아지 추모하는데 같이 좀 가실까 이렇게 유인을 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 착하잖아. 예부게니가 그래 나 가줄게. 그리고 같이 가요. 가가지고 거기 이제 개 무덤이라는 장소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보드카를 이만한 걸 대병짜리를 다 나눠 마셔. 마시고 나니까 이제 상대방 취했을 거 아니에요. 취하니까 그 빈 보드카 한 병 있죠. 이게 한 1kg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걸로 내리쳐버린 거예요. 앞머리를. 그래갖고 머리를 딱 때리니까 기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앞머리를 계속 내리쳐가지고 사망을 시킨 다음에 그 아까 얘기한 개천에다 버리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5년 9월까지요. 4년 4개월 동안 비차공원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말도 안 되는데
32명을 죽여요. 이놈 자식이. 아까 그 어디 축구까지 합치면 33명. 33명. 똑같아요. 그러니까 1기 동안 죽인 게 33명이네. 그렇죠. 친구까지 하면 일기 다 통하면 33명이에요. 살해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 카논으로 정리해놨는데 비차공원에서 피해자한테 접근하는데 채스를 두자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가까워지는 거지. 두 번째 주변에 묻은 자기 그 반려견 있잖아요. 네, 무덤으로 무덤 가자고. 같이 가자고 하고요. 거기서 보드카 나눠 그다음에 마시고. 그것도 3단계 보드카 나눠 마시고요. 취하면 보드카병이나 자기 품에 있던 손해머로 그냥 내리쳐갖고 죽이는 방식으로 합니다. 참나. 예. 거기다 이제 이때부터 처음에는 노숙자하고요. 노인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노숙자를 다 잡아 죽여갖고 없는 거야. 아, 공원이나 노숙인이 많겠냐고. 그러네. 그 뭐 30몇 명이면 거기 오는 사람들 거의 다 죽인 거지. 거기다 체스하는 할아버지도 거의 다 전멸당했대요. 그렇지. 다 없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주변에 난리 났대. 야 어디 간겨 그러고 난리가 난 거라. 근데 이게 교수님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찰이 수사 안 하고도 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가. 그러다 나중에는요 그냥 주변에 지나가는 있잖아요 개 데리고 산책하는 여성이나 뭐 이제 청소년들 있잖아요 공놀이 하러 오니까 갑자기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 네, 지는 죽이고 싶은데 표적이 없잖아. 살인귀가 돼가는 거야. 네. 그래서 그 개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사망한 경우에는 개천 유속이 빠를 때 밀어놓고요. 밀어놔 버리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일부 이제 언론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피추시킨이요 살인 날짜로요 전이나 전전날에 큰 비가 온 다음 날 개인 날로 잡았을 때 나와요. 유속 때문에. 예. 그거 수사 들어갔으면 다음 살인 날짜 추정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힘들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기자가 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기록이 안 나오고요. 수사를 안 한 거야. 근데 러시아도 보니까 이게 탐사보도 기자가 많더라고요. 나라가 크다 보니까. 근데 한 기자가 나온 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뒤져봤대요. 뒤져봤는데 봤더니 얘가 죽이러 간 날이 대부분 이제 그 전날 큰 비 오고 비가 나서. 와서 개천이 물이 콸콸 넘치는 날 있잖아요. 그래 이제 떠내려 보내지. 예, 이때로 보지 않았냐 이런 분석인데 맞다고 좀 보여집니다. 맞아요. 그건 내가 볼 때 분석이 맞는 것 같아.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엽기적인 게 뭐냐면 친구 말고요. 두 번째 살인부터 공통적으로 32명이 어떻게 죽었냐면 맞고서 이제 죽잖아요, 교수님. 그 다음에 그 보드카 이게 두꺼우니까 병이 안 깨진대요. 정말 두꺼워갖고. 그래서 보드카 이제 그 물 나오는 구멍 있잖아요. 그걸 이제 몸체를 잡고서는 여기 쪽을 막 찍어. 두개골을 수십 차례. 구멍 죽은 뚫으려고? 상태에서. 예. 그 구멍을 내. 그 여기 파지잖아요. 이거 한물이 되면 여기다가 보드카병을 꽂아요. 아, 새끼. 또라이야. 근데 혹시 꽂다가요, 교수님, 보드카병이 깨진 경우 있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그 정도 두께의 나무 막대기를 구해다가 여기다 꽂아요. 그럼 그게 나름 시그니처네 이거. 시그니처가 그거예요, 교수님. 그래갖고 발견된 나중에 8-9구가 나중에 어떻게 우연히 발견됐는데 잔인한 놈이네 이거. 전부 다 여기 있잖아요. 그거 뭐 병이 꽂혀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병이 깨지거나 하면 이 두개골 찾아냈는데 요 안에 부러진 병 있잖아요. 위에 머리 쪽 이게 다 박혀 있는 걸로 이렇게 다 사망을 합니다. 시그니처. 네. 그래서 그 뒤에 쭉 나와 있는 리스트가 아우 이게 죽은 사람들이에요? 네, 이 중에 신원 확인된 것만 리스트에 이러는 거예요. 진짜 많아. 쓰레기예요. 어마어마해 주겠어요. 이야 많네 많아. 그래갖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 시즌 2로 들어갑니다. 지금 연쇄살인이 패턴이 바뀌는. 아까 이제 1기. 네. 1기에서 33명까지 죽였어. 네. 그래서 이제 하수구 아까 기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개천 기간 있잖아요. 그 개천 기간 다음으로 이제 하는데 그 중간에 제가 하나 좀 설명드리는 게 아까 실개천 기간이 그 33명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친구 포함해서.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3명이 더 피해자가 있었는데 이 3명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33명 말고. 뭐 떠내려가다가 빠져나왔나 보다. 그러니까 36명이었죠. 사실은 피해자가. 근데 그 중에 3명은 생존한 거야. 근데 왜 그걸 못 잡았어? 그게 지금 나와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거 들으시면 기가 막혀. 이제 욕하실 거예요. 이제 러시아 경찰. 첫째, 마리아 비리체바라는 19세 여성이었어요. 여성. 네, 첫 번째 피해자한테 살아남은 사람이요. 2000년 2월 23일 날 비차공원에서 피추시킨 만나갔고요. 같은 방식으로 유인이래요. 강아지 무덤. 유인했는데 가자마자 이제 이 여성이 당시에 배가 좀 나온 상태였대요. 임신 상태였어요. 아우 임산부를 나쁜 놈 시키. 예, 임신 상태였는데 임신 상태인데 이제 머리를 내리치려니까 요까지는 좀 아녔나 봐 얘도. 그래갖고 목을 졸라고 살짝 기절 좀 시킨 다음에
개천에 물 펄펄 넘치게 개천에 밀어넣은 거라. 예. 했는데 얘가 있잖아요. 수영을 잘했대요. 임신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막 헤엄쳐 나온 거야. 실개천에서. 나오니까요. 머리채 잡아가지고 그 실개천 사이드에 있는 돌 있잖아요. 거기다 머리를 막 찢어버렸대요. 찢어버렸는데 찢으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살아야 되잖아. 찍어버렸다고 쾅쾅. 예, 머리에서 그러니까 물 헤엄쳐 나오는 애 머리를 잡고 막 찢었구나. 예, 찢었으니까 얘가 비명을 지른 거야. 살려주세요. 막 소리 지르니까 거기 근처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뛰어오기 시작한 거라. 아, 그래서 포기했구만. 예, 예. 그래서 이 내용으로 우물로는 기록이 났는데 우물이 아니고요. 실개천이에요. 그래갖고 마거는 경계석 같은 예, 거. 경계석일 거예요. 그래갖고 머리를 찢었는데 이제 피투성이 돼갖고 사람들이 구해냈대요. 냈는데 생각해보세요. 임신부가 이상한 애 만나갖고 근데 거기 끌려가갖고 보드카 먹으려고 하다가 머리 찢겨갖고 죽게 생겼는데 경찰에 인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인계이지. 저번에 그래서 그러면 거기 금방 잡혔지고. 구조자들이 그 마리아한테 그랬대요. 우리가 경찰 빨리 부를 테니까 경찰한테 가자고 치료받아야 되잖아. 마리아가 뭐라냐. 죄송한데 저 그냥 갈게요 하고 그냥 사라져버려요. 왜 그래? 왜? 불법 체류자 하신 분이에요. 이 여자가 불법 체류자였구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헝가리나 그래, 루마니아 이쪽인 걸로. 동구권에서 간 거지. 예, 그런 것 같아. 돈 벌려고 온 것 같은데. 추방될까봐 강제 추방될까봐 숨겼구나. 성매매 여성으로 추정이 돼요. 아이 동구권 쪽에서 성매매 여성 러시아로 많이 넘어왔대요. 인터걸 활동하자. 예, 그러니까 이게 경찰에 입건되면 얘 입장에서는 강제 추방되니까. 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놓쳤고요. 예. 두 번째는 14살짜리 아이고 14살에 애기. 예, 미하엘 로보프라는 학생이에요. 2002년 3월 10일인데 공원에서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롤러스케이트 타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피투시킨이 접근해가지고 너 혹시 담배 피냐 그랬더니 예 그런 거예요 아저씨. 그러니까 아저씨가 담배하고 술 사줄 테니까 저기 갈래 그러고 얘를 또 끌고 간 거야.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또 머리 한 대 두드려 맞고요. 그리고 이제 물로 있잖아요. 그 개천으로 밀어넣은 거라. 밀어넣는데 밀어넣는 순간에 흘러가다가요. 이 옷이 있잖아요. 막 세게 유속을 세갖고 흘려갔는데 죽었을 뻔했는데 가다가 중간에 걸린 거야. 돌무더기에 옷이. 아, 그래 멈췄구나. 네. 그래 살았네. 근데 이제 얘 입장에서는 그 피추시킨 입장에서 물에 딱 흘려가니까 저 새끼 죽었겠네 하고 죽었다고 간 거야. 물러날라 간 거지. 근데 얘 입장에 딱 걸려갖고 이게 산 거예요. 개울에 흘려가다가. 아, 그래갖고 호우적대서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이제 경찰 가서 신고한 거라. 신고했는데 경찰 와. 그게 말이 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던 뭐 노숙자가 그랬겠지. 못 찾아 그 사람. 그리고 네가 발 헛디뎠을 수도. 아 씹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경찰이 이게 문제야 이게 여기서. 세 번째요. 2003년 11월 15일입니다. 콘스탄틴 폴리카르포포라고요. 31세 남성인데 역시 똑같아요. 예, 비차공원에서 보드카 먹자고 해서 이제 갔는데 서너 번 망치로 머리를 맞았대요. 맞고서는 이제 기절을 해가지고 물에 또 뒤집어놓은 거야. 넣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또 헤엄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머리 아주 세게 맞아가지고 그 앞에 걸 기억을 못해. 아, 그래서 또 이건 신고가 안 됐네. 예. 이걸 때려갖고 이제 뭐 머리가 이제 기억 상실증이 걸려. 해머로 4대 맞은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온전하겠냐고. 그래갖고 이제 머리에 피가 고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는 불법 체류자, 하나 14살짜리는 경찰이 씹어버리고 네. 신고했더니 네. 그다음에 이 31살 먹은 사람은 기억 상실증에 걸려가지고 신고가 안 된 거네. 경찰이 교수님 이건 저 기록도 어렵게 찾았는데 참 묘하다. 여러 번 찾아갔대요. 이 콘스탄틴이라는 아저씨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얘네도 문제가 있다고 아는 거야. 근데 뭐 기억을 못하니 뭐. 그러니까 누군지도 기억도 못하고 아예 기억을 못한대요. 그러니 뭐 어떻게 찾아. 그래갖고 사실은 이게 일기에서 끝날 수 있었는데 그러네. 이걸 놓친 거예요 이게 상황이. 내가 옛날에 사건 처리한 것 중에서도요. 네. 돈 빌려다 써놓고 그 약간 덜 떨어진 놈이거든. 네. 지가 돈 빌려 써놓고 돈 안 갚을 방법이 뭐 있을까 연구하다가 빌려가고요. 정육점 저 여자 주인한테 빌렸었거든요 돈을. 아, 뭐 망치로 몇 대 때려갖고 기억력을 상실시켜 버리자. 그럼 나한테 돈 빌려간 걸 까먹겠지. 말을 그래가지고 못했네. 기다리고 있다가 정육점 퇴근하는 그 네. 아줌마를 망치로 한 3번 때렸어요. 죽었어. 사망하지. 사망해 버렸어. 그 구속하신다. 뒷단에는 좀 모자란 놈인데 그리고 나중에 그놈 검거했더니 내가 죽인 거 다 맞다고 그냥 입으로 다 풀고 다 시인하고 예. 딱 부탁 하나 하더라고. 뭐예요? 잠만 한 이틀 자게 해달라고. 아.
도망다니면서 잠을 한잠 못 잤대요. 새끼. 그럼 머리 나쁜 놈 아니네. 잠을 못 잔 거예요. 그 죄책감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 이틀 진짜 이틀 정도 푹푹 자고 일어나서 있는 대로 다 불었어요. 김문수인데 지금 이름도 기억 생생한데. 사람을 죽여 그래. 에휴 이런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케이스는 세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는 아예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된 거죠. 그러네. 그리고 그냥 2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2기가 지금 2005년 10월부터요. 검거 직전이 2000년 6월까지입니다. 요건 약 1년이네. 1년. 1년도 채 안 되네. 기간. 1년 동안 아주 미친 짓을 해 얘가. 광란의 살인을 하는데 2005년 10월부터 이제 범행 방식이 바뀌었고요. 이걸 2기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전에는 그 공원으로 비차공원에서 유인해 갖고 끌고 갔잖아요. 그렇지. 그 살살 끌고 이제부터 가죠. 이게 안 돼. 어떻게 해? 왜 그러냐? 안 따라가지 사람들이 소문나서. 일단 비차공원 일대에 마을이 7, 8개가 붙어 있는데요. 소문이 파다했대요. 거기 가면 사람 죽는다. 그러니까 안 따라가지. 누가 불러도 이제. 다 없어진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안 가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먹잇감이 없는 거야. 또 하나 경찰에서도 이제 눈 뒤집어 까고요. 그렇지. 이제는. 이 비차공원에 경찰을 상주시키겠지. 배치를 했나 봐요. 왜 이게 사고 터지면 안 되니까. 기내로 바보냐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트랩 있잖아요. 이렇게 함정을 파는 게 아니고 헌팅하자. 그래서 헌팅기로 넘어간 거예요. 사냥하는 걸로 직접. 이제 좀 능동적인. 네, 예. 그래서 살해 현장에 이때부터는요. 그 개천도 거기 경찰이 깔려 있으니까 이제는 그것도 안 해. 그냥 가서 죽이고 현장에 냅두고 가. 와 이게 더 위험해요. 훨씬 위험한 범행이 그게. 근데 이제 이게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난리가 난 게 시즌이 계속 족족 나와. 예. 나오는데 이게 교수님 한 11개월이잖아요. 11개월 기간 동안에 장난 아니라 15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개천에도 해가지고 떠내려가서 시신이 발견도 안 됐는데 네. 지금부터는 시체가 널려 있는 거 아니야 현장에. 네, 맞아요. 죽이고 가고. 그래서 네. 옛날 정남규식이네. 네, 맞아요. 서울 서남부살인 네, 사건 네. 정남부 널고는 아예 그냥 때려서 죽이고 놔두고 가. 네. 그냥 이거 난리 나거든요 난리. 그래갖고 하는데 얘가 이제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뭐 심볼 내지는 자기의 그 뭐라 그러죠 기념 있잖아요 시그니처를 똑같이 하는 거야. 또 여기다 박는 거야. 해가지고 병 박아놓는 거야. 그러면 동일범이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모스크바 경찰이 욕 패대기로 먹어요. 얼마나 미친 거 아니냐고 세상에. 그러네. 사람이 길 가다 죽어갖고 머리에 속된 말로 대가리에 저기 뭐야 병 박혀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똑같은 짓거리 하고 앉았는데. 근데 이걸 있잖아요. 피추시킨이 즐겼대요. 기사 보면서. 이 새끼들 이것도 못 잡네 이러고. 원래 그래. 연쇄살인범들이. 근데 이게 일이 뭐가 터졌냐면 니콜라이 자하르젠코라고 해서요. 63년대 이분이 모스크바 경찰 전직 고위 간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는 경무관 퇴직했네 63세니까. 별이었던 것 같아. 경무관 이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죽었어? 이 양반이 비차공원 놀러 갔다 죽은 거라. 그러면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난리 나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고위 간부로 나와요. 그 이분이 그 퇴직한 경찰관인데 거기서 그 병 박은 상태로 시신이 발견되니까. 이 수사 또 급물살 타겠네. 네, 이게 2000년 11월 16일이거든요. 이래갖고 살인 현장에도 피 터져 있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시신이요 사진도 처음엔 나왔대요. 저기 그 기사에 나오니까 러시아 전역에 있잖아요. 전직 그 러시아 고위 경찰 간부가 머리에 이마에 있잖아요. 그 병 박혀서 살해돼 이렇게 나온 거라. 사회주의 국가나 이런 데서는요. 경찰 고위 간부라든지 이 정부기관의 고위 관료가 전시되듯이 죽어 있으면요. 네, 전시된 그거는 공권력에 대한 공공에 대한 도전으로 봐요. 네. 딱 그거예요.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 그 연방 경찰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서까지 난리나는 야이 정신 나가는 새끼들아 이거 잡아야지. 이거는 잡아야 된다고 보죠. 세상에 이게 경찰 간부가 아무리 그래도 전직인데 가서 이렇게 그 머리에 보드카 병 박혀 말이 되냐 이거라. 그래갖고 이때부터 이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도 못 잡아요. 그래서 8개월 동안 15명을 추가적으로 살해를 합니다. 야, 참 수사 능력 뛰어나네. 근데 이분들이 그 중에 10명 있잖아요. 10명은 사냥당한 거예요. 비차공원에 가서 당한 게 아니고 길 가다가 납치돼갖고 맞아 죽고 그냥 머리에 병에 박히고 막 이런 거예요. 마구잡이로 한 거라. 여자도 있네 보니까요. 네, 예. 이때부터 걸리면 죽어요 이제. 야,
이 새끼 완전 살인 귀가 된 거야. 그래서 모스크바일 때 완전 1급 있잖아요. 비상 경계령이 떨어지고 경찰이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도 계속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얘가 이제 마지막 범행에서 꼬리가 잡혀요. 마지막 희생. 항상 그렇지. 네. 2006년 6월인데요. 6월 초인데요. 그땐 걔가 몇 살이야? 얘가 74년생이니까 이제 30대. 30대 중반, 32세, 3세쯤 됐네요. 당시 32살이었는데 얘가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다녔어요. 그건 똑같아요. 직업이 뭐냐? 슈퍼마켓에서 재고 관리하고요. 물건 나르는 있잖아요. 정규직 직원으로 자기 동네 지역에서 자기 일대에서 계속 슈퍼마켓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기가 좋았대요. 예, 수세임이 빨라가지고 재고 비는 거 정확하게. 그러니까 수리 능력은 뛰어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재고 관리 전문가로 계속 특채가 돼갖고 슈퍼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36세 직장 동료인 마리아 모스칼료바라는 그 기혼 여성이 있었어요. 여성이네. 같이 뭐 보니까 마리아니까. 네. 같이 퇴근하면서요. 나랑 좀 상짝 좀 할래요, 누나. 이러고 이제 꼬신 거예요. 32살짜리가. 근데 얘가 이 지금 마리아라는 여성이요. 약간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위에 보시면 그 2기 리스트 있잖아요.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여자 하나 있었어. 내가. 예, 2006년 4월 12일 날 있잖아요. 바로 윗페이지 여기 맨 밑에 보시면 나리사 쿨릭이나. 예. 이 여성이 이때 없어졌거든. 4월 두 달 전에 출근하고 퇴근하다 뿅 사라졌는데 그때 느낌에 피슈치킨하고 어디 간 것 같은데 그 뒤로 출근을 안 해. 경찰 와서 물어봤는데 시체도 못 찾았고. 왜 신고를 안 했어? 근데 마리아는 이제 에이 제가 설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찜찜했는데 그 자꾸 이제 와갖고 피추슈킨이 저기 산책 좀 하고 데이트 좀 할래 이렇게 하니까 얘 생긴 건 좀 괜찮거든.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내가 한번 갈게요. 이러고서는 얘 거를 이제 그 뭐라지 그 산책하자는 걸 데이트하자는 거를 승낙을 했어. 네, 승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 일단 정리 좀 하고 나올게 하면서 그 이제 산책을 하기 전에 집에 이제 아들한테 쪽지를 하나 써놓고 와. 나 저기 피추스킨 아저씨하고 산책 갔다 온다고? 왜 찝찝한 게 있어가지고 쪽지 써놓고 오는데, 예, 쪽지에 뭐라고 썼냐? 라리사가 그 내가 지금 피추스킨이라는 아저씨하고 산책을 가거든. 그리고 그 아저씨 그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처 내가 적어놓게 혹시 엄마가 연락이 안 되면 이 아저씨한테 연락해봐. 아저씨한테 연락하라고. 네, 이렇게 적어놓고 쪽지를 한 게 나가요. 나가고 나서 이제 6월 14일 날 비차공원에서 머리에 둔기로 신나게 두드러 맞은 채로 발견이 됩니다. 아이고 눈치챘는데 이거 왜 따라갔어? 그러니까요. 이건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이게 수사가 개시가 됐겠죠. 근데 이분 신원은 나왔잖아요. 바로 발견됐으니까. 그럼 아들이 그 쪽지 최종 그 확인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집에서 유류품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데이트를 누구랑 나간다. 그렇지. 이렇게 써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녀 소지품 중에요. 그 모스크바 그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 그 표가 나와요. 탑승권이. 나와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CCTV 조사를 한 거라. 그 사진이 여기 교수님. 둘이 걸어가는 역시 거네. 힘들게 구한 이 사진인데 이거 거의 없어요. 이게 실제로 나온 거라. 나오니까 뭐야 이거 피추시킨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비차공원으로 향하는 CCTV하고 이게 전철역 영상까지 다 확인이 돼가지고 쪽지도 있겠다. 네, 전격적으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또 쳐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압수수색하지. 네, 들어갔죠. 갔더니 요만한 대형 패널 기록장이 나온 거예요. 도화지가. 아까 얘기한 체스판이네. 64. 예, 그러니까 체스 실제판이 아니라 체스 모양으로 그린 이 도화지가 나온 거라 거기에 64칸으로 체스판 같이 나눠져 있었고 거기에 1번부터 해갖고 날짜하고 지가 예, 한 거 누구 중에 딱.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경찰이 확인했을 때 보니까요 62칸이 채워져 있더래요. 아이고 2명밖에 안 남았네. 62칸이 채워졌는데 62칸 채워진 거를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1번부터 62번까지 채운 거예요, 교수님. 근데 중간에 찍찍 긋고 2개가 삭제가 된 다음에 화이트로 다시 지워놓은 거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62칸이 남았었는데 4칸이 나온 거예요. 중간에 비워갖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나중에 뉴스 같은 걸 주변 소문을 듣고서는 자기가 3명 놓친 거 있잖아요. 살았구나. 그 중에 2명 있죠. 그 아까 그 처음에 동부 유럽에서 넘은 그 임신부 있잖아요. 걔는 이제 신고를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고 나머지가 아이 있잖아요. 스케이트보드 타던 아이하고 그다음에 저 끌려갔다가 이제 살아남은 아저씨, 맞다 살아난 아저씨잖아요. 이 2명을 나중에 상거랑고 지운 거라.
지는 완성했다고 판단해서 예, 그래서 원래 적어뒀다가. 62명을 죽인 걸로 자긴 파악을 했었는데 이제 2명 살아 있으니까 60명으로 지운 거죠. 참 장난 아니죠. 야, 장난 아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를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노숙인들이 있었던 게 문제라. 그 인적사항이 확인 안. 예, 인적 상황 확인이 안 되는 분이 많이 나온 거라. 그래가지고 48건에 대해서 기소했구나. 예, 살인이 확인됐고요. 여기에 친구 거 있잖아요. 친구 거까지 포함해서는 49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다 자백해 버렸대요. 나 다 네. 죽였다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멀쩡하게 생겼어. 예, 인기 좋았대요. 성격도 좋고 그래갖고. 근데 이게 왜? 그래서 일단은 이제 최대한 시신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교수님 이기 같은 경우는 현장에 버려놓고 간 게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시신을 많이 찾아내가지고 일단 피해자 발견된 시신하고요. 그 다음에 생존자 2명 있죠. 파악된 사람 그 소년하고 그 아저씨 2명한테 진술 받았고요. 그 다음에 본인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강간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살인 목적으로만 연쇄살인을 했다. 사람 죽이는 걸로. 그러니까 성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건 진짜 그래. 이거 거의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그래요. 대상자가 거의 남성이고 또.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대로 읽어볼게요. 경찰한테 얘기한 겁니다. 모든 사건에서 내가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딱 하나이다. 나는 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나를 살고 싶어 나의 생존 본능을 깨우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살인이 없는 삶은 당신에게 수사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삶이다. 나는 피해자들의 주인이 이걸 파더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아버지가 된 것 같았고 내가 그들한테 다른 세계, 그러니까 저승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준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 자기 소유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는 것 같이 그렇지. 그 피해자들을 지배한 거에 나의 쾌감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네. 재판 내내 경찰하고 법원 당군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막 실죽실죽대고 그래가지고 아주 열받게 했대요, 이게. 참. 예.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안드레이 치카틸로가 52명을 죽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숫자를 이거보다 더 죽이려고 자기가 단기간에 노력했다 이런 진술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엽기적인 얘기가 나와요. 교수님 혹시 이거 잘 모르실 건데 저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나는 체스 잘 몰라. 예, 인터내셔널 드래프트 게임이라고 해갖고요. 드래프트 게임? 예.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드래프트 게임이 정식 명칭이에요. 뭐냐면 체스판을 확장해 갖고요. 100칸이에요. 10개예요. 64칸이 아니야 이제. 예, 이게 100칸이에요. 그럼 뭐 이렇게 100명씩 거기서 체스와 비슷하게 하는 게 보드 게임이 있대요. 아 얘가 64칸 채우고 그러면 100명 칸으로 목표 설정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그거 하려고 그랬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64면 다 채우면 그다음 100명으로 하려고 그랬다. 뭐라 이거. 예. 와. 그다음 페이지에 나온 게 그 인터내셔널 드래프트 게임 그 보드. 오, 그게 이거야. 예. 딱 100개예요. 이거 못 잡았으면 계속 죽을 뻔했네. 그렇죠. 예. 야. 그래갖고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요. 재판 과정에서 이 군인도 있잖아요. 여기 죽은 사람들 다 이제 사진 나와 있고요. 그래서 2007년 10월 24일입니다. 피추시킨에 대해서 49인, 그러니까 친구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그다음에 3건의 살인 미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거 그렇지. 어쨌든 이렇게 해갖고 살았으니까. 유죄 판결이 받았고요. 그 재판 과정에서 피추시킨은 내가 11명을 더 죽였는데 왜 11명은 빼놨냐 이러고 항의를 해요. 그래서 검사가 네 주장만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그랬더니 피추시킨 내 체스판에다 적어놨잖아요. 그 걔는 그거 채우는 게 목적이니까. 내가 미쳤냐고 내가 안 죽인 걸 적어놨겠냐고 그래갖고 검사하고 언쟁을 벌입니다. 오히려 더 건수에 올려달라고. 네. 그게 나중에 대타 싸웠대요. 그러니까 판사가 어이가 없어갖고.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판사 그랬대요. 야, 근데 네가 자백만 해갖고 방법이 없어. 그러고 이제 설득을 해, 입 다물라고. 참나 어이없다 진짜. 예. 그래서 블라디미르 우소비라는 부장판사께서 종신형을 선고했대요. 사형제 폐지된 거지. 폐지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15년간은 독방수감을 명령합니다. 이게 미치는 거야. 예, 너 엿먹어라 이거지. 15년 동안 독방이 있으면 완전히 근데 바타요. 교수님 여기서 안 끝나요. 어. 그러니까 뭐냐면 피추시킨 입장에서는 야, 나 종신형 나 용납 못해. 이러고서는 항소를 한 거라. 아니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무슨 항소야. 뭘 했냐면 첫째,
내가 전두엽을 이게 그네 타다 다쳐갖고 내 머리 너네 확인했잖아. 내 머리 망가진 거. 그러니까 날 치료 감형을 해줘야지 무슨 종신형이야 교도소에 보내. 이거 변호사 조력 받았겠지. 네, 또는 이거 정도면 내가 좀 우울하고 내 집이 어렵다니까 25년 정도 선고하는 거지 종신형이 말이 되냐고요. 빡빡 우기면서 항소를 해버려요. 어떻게 됐어요? 항소하니까 뭐 대법원까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그러고 이제 기각. 예, 확정돼요. 그러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교정 당국에서 교수님이 이게 진짜 처음 알았는데 러시아 시베리아 유명하더만 이거 조사해봤더니 정말 유명한 그지 같은 교도소가 하나 있어요. 그 블랙 돌핀이라고요. 흑돌고래 감옥. 정말 유명하더라고 이게. 이름을 붙이더라고 러시아 쪽은. 러시아 마피아들이 그렇게 무서워한대요. 그러면 흉악범들 전문 교도소지. 시베리아 교도소인데 거기서 죽어나가도 신경도 안 쓰대. 진짜 있대. 거기는 가면 뒤지는 걸로 인식하는 거죠. 블랙 돌핀이라고 유명한 흑돌고래라는 교도소가 있는데 여기가 맞대요. 연쇄살인범이나 이런 데 갖다 집어넣는데 넣으려고 했는데 그러고 난리가 난 거라. 왜? 여길 넣으려고 그랬더니 거기 재소자들 있잖아요. 이 새끼 들어오면 우리가 죽여버린다고. 그럼 이 새끼 못 가네 뒤질까 봐? 왜 그럼 거기 종신형 받은 데 들어가 있으니까 더 유명해지려고 이거만 들어오면 내가. 뭔 소리인지 알겠다. 예. 많이 죽이고 온 놈을 또 그 안에서 내가 죽여버리면 내가 더 유명해지니까. 어차피 살이 먹기 하는 거야. 사형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 첩보를 러시아 교정 당국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못 보냈어. 집어넣으면 죽인대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나 뭐 보드카 먹은 사람 두드러 팼지 들어가면 그 러시아 그 문신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거 그거 안에들 어떻게냐고 악마 문신한 애들. 그래서 아까 흑돌고래가 아니고 흰 올빼미. 예, 고단 밑에 교도소 밑단계로 간 거고. 예, 여기 있구나 좀 완만한 애들이래요. 참나. 여기 집어넣은 겁니다. 흰 올빼미 교도소. 예. 그러고서 또 웃기는 게요. 이때부터 또 이제 엽기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 여자 하나 나오죠 사진에. 무섭게 생겼어. 약혼녀예요. 얘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빵에 갔는데 무슨 약혼이야. 2010년대 초반부터요. 그 시베리아 나간이라는 여성이에요. 어린이 용품점 그 점원 매점이라는 29세 여성인데 시베리아 나간이라는 지역에서요. 지역의 여자 이름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어린이 여성용품이라는 나탈리아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에요. 사진인데 펜팔을 시작을 해요. 맞아. 그 빵에 있는 애들 순화시키기 위해서 네. 밖에서 좀 도와줄 분들하고 이렇게 펜팔 해요. 네. 그러니까 둘이 이제 본 적도 없대요. 그냥 펜팔만 한 거예요. 사진만 펜팔, 보내고. 하다가 피추시키니 그녀한테 청혼을 해요. 그 청혼을 하니까 이 여성은 또 거기 자기 몸에다가 문신을 한 거라. 피추시킨 사진에다가 막 이렇게 하고서는 자기 성도 바꿔. 피추시킨으로. 남편 성 따라간다고. 정상 아닌 것들이. 네. 거기도 봤네. 네.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2014년에 이게 신문에 나간 거야. 나가서 세상에 49명을 죽인 애하고 무슨 펜팔이냐고. 그러니까 이 교정당국에서 부담이 돼갖고요. 서신 금지를 해요. 금지를 하니까 나중에 또 소송해갖고 서신 다시 유지가 되고요. 2016년에 약혼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 사진이에요. 돌겠다 진짜. 예, 원격으로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얘가 이제 두개골을 파내면서 막대기 같은 거 막는데. 그 구멍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구심을 가진 집단들도 있었어요. 언론도 있었는데 이는 이제 왜곡이 됐다고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고요. 이걸 또 이제 일부 나쁜 놈들이 그 특히 이제 사탄의 음악 하는 애들 세타니즘 뮤지션들 있잖아요. 얘네가 얘 관련해 갖고 뭐 토처 킬러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뭐 비차 매니악 이런 식으로 음악을 만들어 갖고 햄머가이. 예, 뭐 이런 것들 뭐 만들고 하는데 이건 사회적으로 비난마다 마땅한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지금 현재 얘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사형 안 당한다는 걸 알고 악랄하게 저희가 죽일 수 있는 최대한 죽이겠다 했던 아주 악질적인 케이스고요. 정말 이래서 이런 놈들이 정말 살아 있어야 되느냐. 네. 실제로 이제 그 피추시킨 사건이 나오면서 그 러시아 내부에서 언론이 엄청 많이 나왔대요. 이거 사형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애들 계속 나오는데. 이 정도 되면 이게 말이 되냐? 우리하고 한 공간에서 이런 놈들하고 살아가야 되느냐고. 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얘 뭐 치카칠로 뭐보다 뭐 못하지가 않네 얘. 네. 잘 먹고 잘 살고 있대요. 얘 요번에 그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할 때 이 자식 안 풀었나? 그 얘기는 안 나옵니다. 안 나왔죠. 네.
전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뭐 그 장기수들 흉악범들 풀어준다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연쇄살인은 예외로 알고 있어요. 저기 러시아 법무당국에서 아무리 전쟁이 험하다 하더라도 얘네 풀어놓으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걔들을 전쟁 끝나고 풀어놓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들을 죽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쇄살인범 적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고 참. 아니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저 염 교수님이 다음번에는 어느 나라로 이 연살인마를 찾아갈지 굉장히 궁금해지네. 하여튼 근데 이게 살아있다는 거 되게 열받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저 우리나라에 없는 게 다행이네요. 예. 염 교수님이 준 그 예전에 준 그 볼펜 예. 내가 잘 보관하고 고가의 있다가 볼펜입니다. 예. 오늘 염 교수랑 하면서 썼어요. 예전에 벌써 한참 오래 전에 4, 5년 됐죠. 나한테 선물한 그 은 볼펜입니다. 은펜 상당히 비싸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잘 보관하고 있다가 오늘 영광입니다. 꺼내 썼어요. 예, 뭐 이 자료 뭐 이만큼 꼼꼼하게 이렇게 그 섬세하게 자료 챙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고생해서 찾은 거 우리가 1시간에 걸쳐서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저 연건영 교수님이 담당했던 세계 연쇄 살인마 2화 2화. 2. 네. 두 번째는 알렉산드로 유리에비치 피추슈킨. 네. 피추슈킨. 네, 피추시킨. 체스판의 킬러 혹은 비차공원의 미치광이라고 불리는 이 러시아의 연쇄 살인마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것도 하려면 가서 열심히 자료 해볼게요. 찾고 또 고생하시겠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오늘 마칠게요. 예.